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식하면서 흔히 보는 유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벌 수 있다. 두 번째, 장투가 답이라며 본인 말이 정답인 양 설교하는 설교충. 세 번째, 재무제표 중시하며 가내리는 분. 네 번째, 확대 해석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벌 수 있다 유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돈이 실제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큰 돈을 쥐어줘도 운용을 못합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매수할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많이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은 생각 안 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매수하면 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물량을 쥐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호가 얇은 계잡주는 손도 못 댑니다.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억 이상 들고 단타할 때 만질 수 있는 종목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모릅니다. 1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1억 이상 매수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돈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드가 커질수록 스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50억, 100억 이상 매도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상위 1% 미만의 탑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죽어라 한다고 1등이 2명 나오는 거 봤습니까? 노동을 열심히 한다고 다 재벌이 되는 걸 보셨나요? 그릇이 다르고 다른 세계 사람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그릇에 맞게 벌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시드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있어도 어차피 베팅 못하실 거잖아요. 내일 제가 이 종목 상한가 갈 테니까 대출 받아서 가족 지인들 돈 영끌해서 매수하라고 해도 못할 거잖아요. 존 나 꼴 보기 싫습니다. 두 번째, 장투가 답이라며 본인 말이 정답인 양 설교하는 설교충 유형. 우선 본인이 물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특정 종목을 계속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은 종목과 사랑에 빠진 인간입니다. 믿고 걸으세요. 사장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마치 친인척 기업이냐. 기업을 빨아 제끼고 휘뚜루 마뚜루 단타는 도박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대부분이 단타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비하하지 마세요. 본인이 무능하다고 탓하세요. 이 주식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그리고 카톡방에서 하는 말들도 제 경험에 빗대서 저만의 방식으로 특화된 저만의 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해야 돈을 번다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듯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됩니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존 나 꼴 보기 싫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중시하며 가내리는 분들의 유형. 두 번째 내용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갈 놈은 가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은 리스크가 적은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에서 타임로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시간은 돈 주고 못 삽니다. 그 시간도 기회비용이란 소립니다. 대표적으로 만년적자 기업 바이오 섹터만 보더라도 신약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개발 진행 중에 임상 성공 했다는 소식만 나와도 상한가를 줄줄이 갑니다. 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임상 중인데도요. 바이오가 주식계의 모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번 상승하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임상 실패 이슈가 나오면 미친 듯이 하락하는 섹터가 바로 이 바이오, 의약,
섹터입니다. 저 회사 적자 기업인데 오늘 왜 상한가 같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재무제표 좋은 우량 기업은 왜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곧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인간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오르면 내가 간다 했제 를 외칩니다. 심지어 본인 평단에서 30%에서 50% 밑에 있는데도 내가 간다 했제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본인 평단을 뛰어넘어 템버거를 외칩니다. 존 나 꼴 보기 싫습니다. 네 번째, 확대 해석하는 사람의 유형. 이것도 종목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개십 강성주주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실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을 빨아 제끼는 이유는 본인이 산 종목이 결국에는 갈 거라는 근거 없는 신앙심 때문입니다. 세 달에 100% 먹을래요? 한 달에 수익률 50% 드실래요? 물어보면 누가 봐도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들고 있던 그 긴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던 그 시간을 인내하며 100% 수익 낸 게 정말 효율적인 수익일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매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저 방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면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기술력, 가치력 이런 걸 이제 확대 해석하여 앞으로 매출이 얼마 나올 것이며 시총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면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세요. 마음껏 존나게 쓰세요. 근데 남한테 보여주진 마세요. 너도 영상으로 소설 쓰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 영상 보지도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거지. 댓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관점으로 보는 영상이라고 분명 언지를 드려도 댓글에 이 기업은 무슨 뭐가 있고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다 이딴 실력으로 분석하면 나도 하겠다 비아냥 되시는 분들. 댓글 달리고 나서 한 번씩 주가 확인해 보잖아요. 존나게 더 떨어져 있던데 제가 댓글을 달면 답도 안 합니다. 본인도 쪽팔린 줄 아는 건지요. 글이 좋으면 당신네 가족들한테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종목 사라곤 안 하잖습니까? 존 나 꼴 보기 싫습니다.